네, 그 수학의 즐거운 멤버십 상담 시간 돌아왔고, 그 오늘 얘기는 그 이제 학부 이제 아직 고년차는 아닌 경우가 어떤 기본적으로 진로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을 염두에 놓고 그 어떤 식으로 이제 본인의 어떤 이제 코스웍과 또 이제 진로에 대해서 좀 어떤 방향을 잡아가되 또 이제 수준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구체적인 스터디에 참여하는 거를 포함해가지고 좀 디테일에 대한 얘기들을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대화들을 좀 할 생각입니다. 그 괜찮으시면 조시 선생님 한번 본인 소개를 좀 그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 어떤 얘기들 하고 싶은지 좀 얘기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도 밝혀야 할까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 네, 저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 2학년 현재 재학 중에 있고, 제가 학번은 좀 높은데, 군대 다녀오고 1년 휴학을 해서, 그래서 이제 좀 늦은, 나이도 좀 동일한 2학년 중에서 많은 편이고, 그래서 지금, 이래서야 진로에 대한 군대 다녀오고 나서 방향성을 잡아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딩 쪽 역량이 뛰어나지 않아서 다른 같은 학번 애들은 코딩 자기 특기를 살려서 뭐 데이터 관리나 뭐 데이터 분석 쪽으로 많이 빠지곤 하는데 저는 그쪽으로는 못할 것 같아서 최적화 쪽에 수학적 배경을 좀 더 많이 쌓아서 이론적인 학문 분야로 나아가면 어떨까 해서 여기 수질 채널에 네, 멤버십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좋습니다. 제가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인 바는 그 수주 채널에 어떤 코스가 있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처럼 뭐, 학부 2학년 정도의 수학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코스를 따라가면 제일 적합할지, 궁금해서, 네, 상담 신청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예, 그, 다시 이제 질문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그, 제가 읽는 맥락을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단 이제 수준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방식이 지금 이제 매주 이제 스터디가 한 17개에서 25개가 그냥 캐주얼하게 좀 주기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스펙트럼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넓은데 어떤 학부 수학에 대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응용 사이드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도 있고 대학원 수학들도 좀 있고 그리고 일반인들을 위한 것들도 있는데 그 어떤 가르는 기준이 그 소위 이제 소속 및 학년으로 가르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학적 문해력을 기준으로 갈라서 그래서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그 학부 현재 이제 1학년, 2학년인데 대학원 수질에서 대학원 거를 하는 경우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들이 나오냐면 학부를 이제 그 미국에서 아직 학점 만점으로 맞췄는데 좋은 학교에서 완전히 제가 기초 수학을 시킬 때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경우들은 이런 의미에서 그때그때 다 다르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그 이제 소위 학점으로서 평가가 없잖아요. 평가가 없고, 그래서 하나 그 전제가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가 그 어떤 보통은 이제 저희가 스터디를 만들면 통상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선후배들이나 어떤 이제 그냥 어떤 온라인 이제 모임들을 가지고 만드는 방식이 공통 이제 그 공감대를 갖고 있는 토픽을 정해서 혹은 레퍼런스를 정해서 그 레퍼런스를 스터디하는 식으로 보통 스터디들이 진행이 되는 거가 일반적인 것과 달리 수질의 스터디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드냐면 오히려 매개체는 그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근데 오히려 대화의 결이 맞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게끔 하고 서로가 이제 서로의 어떤 그 방식을 존중하게 어떤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서로가 맞아야 되는 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스터디를 모집을 하면 그 스터디를 토대로 해서 서로가 결이 맞는 사람들끼리가 결국 팀이 돼서 그래서 실제로 그 매개체가 끝나더라도 계속 어떤 그 왜냐하면 그 결을 맞추는 게 여러 면에서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자연스럽게 본인들의 공부들을 같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스터디를 운영이 되는 걸 오히려 초점을 잡아요. 그냥 매개체를 가지고 이것 됐으니까 이제 이 스터디 파한다. 이런 어떤 일종의 이제 비즈니스적인 관점을 갖기보다는 어떤 이제 진솔한 대화들을 해서 오히려 어떤 기본적인 결이 같이 좀 대화하다 보니까 친해져서 같이 좀 어떤 정보도 좀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고 좀 그런 거를 기대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스터디들 중에 현재 수준에서 진행되는 것 중에서 심지어 4, 5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 거를 염두에 놓고 제가 드리는 답변이어서 어떤 결의 답은 별로 아니냐면 그 내가 이런 과목들을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별로 해줄 말이 없어요. 보통은 어떤 경우있냐면 그 대학원 컨텐츠를 들으라고 하는 경우 중에서는 전혀 코스학을 관련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들으라는 경우가 나오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코스닥을 다 들었다고 하는데 완전히 막아설 때가 있는 맥락이 이런 면에서 있고, 다만 이제 제가 좀 강조하는 것은 그 실질적인 이제 미적분학과 선형대 수학의 계산에 대한 경험치는 매우 강조를 해서 보통 통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방식이 아, 나 그 정도는 할 줄 안다라고 보통들을 생각들을 해요. 연역적인 증명이나 이런 것들은 어려운데, 나 솔직히 계산은 할 줄 안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파고드는 정서에서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각 스터디들은 결과적으로는 미적분학과 사용돼서 계산의 어떤 디테일들을 보는 쪽으로 해서 이제 대학원 컨텐츠들로 기본적으로 연결이 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좀 감사하게도 지금 정성민 선생님도 들어오셨는데, 지금 이제 가령 이제 금융 쪽 관련 스터디가 지금 수준에 있는 것도 실제로는 다 미적분학과 사용대수 계산 맞죠? 그 실질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퀄리티를 높이는 방향으로 뭔가 그 포트폴리오나 커리어 와이즈하게도 재미를 보는 방향들을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좀 제가 맥락 충분히 말씀을 그래야 본인이 어떤 거를 꺼내야 되는지를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어 그런 면이 있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볼 때 지금 이제 조시훈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어떤 반박의 정서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그 이제 뭐가 있냐면 약간 그렇게 나누는 거죠. 어떤 소위 말해서 임피리컬 사이드가 있고 어떤 코딩을 포함해가지고 약간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약간 이론 내지 연역 사이드가 있고, 약간 그런 정서에서 보는 것 같아요. 어떤 내가 뭘 좀 잘하냐, 어떤 경쟁력이 있냐. 근데 이게 좀 되게 섬세하고 어떤 이제 그 민감한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물론 이제 저는 학부 때 저는 이제 기획과 출신으로서 이제 수학과 대학원을 석사 때 갔던 입장으로서 그런 거를 자기 적성을 찾아나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면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자기 적성을 찾는 거랑 경쟁에서 어떤 거랑은 조금 또 거기서 결이 다른 면이 있고, 오히려 어떤 거는 내가 잘하는 걸 더 잘하려고 애를 써야 될 때가 있고, 어떤 거는 좀 힘겹지만 그래도 인내를 해야 되는 면이 있고, 그리고 이론이라고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할 때는 이론은 이제 인피리컬에 비해서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론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밥 벌어먹고 살려면 굉장히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론으로 하는 게 내가 정말로 적성이 맞냐라고 하는 건데 여러 결에서 따져봐야 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본적으로 보는 거는 어떻게 하면 이 어떤 코스석들을 잘 들어가지고 학점을 잘 받는데 수준에서 도움이 되게 할까는 전 솔직히 별 관심이 없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소속되는 학교나 학점이나 이런 거에 정말로 이제 그 수준에서 별 관심 없게 보거든요. 그냥 기본적으로. 왜냐면 그게 그 사람을 그렇게 대표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리고 근 10년 동안 학점 인플레도 좀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본인의 실질적인 어떤 이제 문해력을 기준으로. 그래서 오히려 제가 오히려 좀 듣고 싶은 것들은 실제 경험이 조금 더 제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학점을 얼마를 받았냐는 저한테는 별로 알려주는 정보가 없고, 말이 좀 전달될까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려주시면 제가 이 지금 스펙트럼이 넓은 스타일 중에서 어떤 게 좋은지는 좀 제가 보는 관점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조정 선생님께 마이크 드립니다. 일단 기대수 영상이랑 위상수학 영상을 조금씩 봤는데, 그 위상수학은 제가 해석개론을 들은 입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해가 될까 해서 그냥 일단 쭉 몇 개 정도 봤는데, 아직까지 위상수학 부분을 그냥 영상만 보고서 이해하는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기대수에서 나와 있는 기초적인 선형대수학이나 뭐 미분 방정식 이쪽 분야의 내용들은 그냥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이해되면서 넘어가는 네,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딱. 그리고 확률 미분 방정식을 원래 3학년 때 듣고 싶어서 그래서 저희 학교에 측도론을 3학년 1학기에 수업으로 열리는데 그걸 하기 전에 미리 좀 예습을 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좀 있습니다. 방학 동안. 네. 좋아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물어볼게요. 본인이 지금까지 수학을 들었던 것 중에서 혹은 공부가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자신 있는 거랑 음, 제일 자신 없는 거랑 조금 그 두 가지를 토픽으로 얘기를 해도 되고 과목으로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지식을 객관적으로 있고 없고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느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결이거든요. 괜찮나요?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잘 모르는데 네, 자신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고, 잘 아는 많이 익숙해졌는데 잘 모르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네. 스펙트럼 오히려 익스트림으로 놓고 좀 대화를 해보면 오히려 편할 것 같거든요. 일단 자신 없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해석개론 및 연습 원. 그러니까 그 해석개론은 책을 펼쳤을 때 다변수 해석학을 제외한 앞쪽 부분에 있었던 부분이 저는 뭐 학기 끝나면서 열심히 공부하기도 했지만 그 열심히 공부하고도 새로운 문제를 보면은 좀 힘든 느낌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그게 자신이 없고 그다음에 자신 있는 부분은
미분 방정식, 학부 미분 방정식. 네, 그쪽 부분은 제가 공부하면서도 뭐 지금 봐서도 술술 풀리고 그냥 재밌었고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 요 어떤 네, 기준하에서 답을 어떤 이제 대화를 만들어 갈지에 대한 그 기준을 정하는 선인데 그 지금 이 묻는 결이 제가 좀 묻는 결 좀 물어보고 싶은 게 그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것들이 잘 준비가 돼가지고 응당 이제 내가 이제 학부생으로서 내가 이제 듣고자 하는 코스성 및 역량에 대해서 내가 자신감을 얻고 또 이제 더 좋은 이제 성과를 내는 그거를 생각하는 건 너무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동의가 되는데 딱 거기까지가 기대치냐 아니면 그거보다 더 원하는 게 있냐가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왜 묻냐면 지금 그 이제 모티베이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수준에서 스터디를 참여하는 분들의 제가 이해하기로는 머저리티가 그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만 공부하지는 않아요. 음. 학부생들 기준으로 볼 때 오히려 그거는 오히려 알아서들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좀 더 다른 기대치들을 가지고 하는 면들이 제 생각이 더 많거든요. 혹시 말이 전달될까? 그래서 이 기대치는 윤리적인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말인지 이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하는 거를 충족시키면 되는 거라서 원하는 게 뭔지가 조금 더 오히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이 적나라한 게 오히려 저한테 도움이 돼요. 일단 제가 여기 그 수질 멤버십 가입해서 뭐 많은 분들이랑 얘기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사실 그 수학이라는 과목을 대학 와서 이제 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과연 이렇게 많이 이쪽 부분에서 전공하시는 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나 이렇게 어려운 과목을 이게 지적 호기심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 아니면은 뭐, 뭐 나중에 퀀트나 이런 쪽으로 잘 빠지면 돈을 많이 번다고 알고 있어서 그런 진짜 그쪽 분야로 빠지거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어려운 과목들을 인내하면서 공부하시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있습니다. 그걸 좀 제일 여쭤보고 싶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본인이 오히려 그 보상이 궁금한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갔어요. 네. 그럴 무엇을 수,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거를 이렇게 그치, 인내하고 하시는지 그치. 궁금합니다. 네. 오케이. 네, 좋은 포인트들이다. 자,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얘기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수술에 이런 과목들이 어떤 스터디들이 있고 이런 거가 이 배경이 이렇다보다는 지금 어떤 익스트림에 해당하는 그런 과목들에 대한 좀 약간 오히려 들어가는 얘기 및 오히려 그 사람들이 어떤 이제 정서적으로 느끼는 보상에 대한 그런 얘기들로 얘기를 좀 가져가 볼게요. 그럼 오히려 괜찮을까요? 그렇게 네, 해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미분 방정식이 자신이 있다는 결부터 조금 얘기를 좀 해봅시다. 본인의 경험을 좀 얘기해 보라는 의미에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오히려 뭐 여러 의미에서 오만 해도 괜찮고요. 여러 의미에서 괜찮죠. 그러니까 진짜 내 네. 그냥 오히려 그냥 이제 피부로 와닿는 느낌. 그래서 미분 방정식이 내가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에 대해서부터 한번 좀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저는 흔히 말하는 고등수학류의 결의 문제들이 대학에서 좀 몇 개 있다고 보는데, 그런 그 증명이 배제된, 그러니까 뭔가 단순 연산이나, 뭐 풀이 과정을 어떤 뭐 대단하신 분들이 풀어놓으신 거나 이런 거를 보고 익혀서 그대로 응용하거나 이런 분야의 문제들은, 제가 되게 자신 있어 하고, 뭐 시험 볼 때나 이럴 때도 한번 풀어준 것들은 거의 안 까먹어서, 그래서 그런 거는 재밌어 하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응용이나 이런, 그, 증명이나 이런 분야의 문제들은 고등학교 때 거의 접해본 적도 없고, 사실 대학 와서 거의 처음 하는 쪽에 속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도 너무 힘들어서, 네, 힘든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오히려 그런 관점에 가깝네요. 그러니까 나한테 아직 내가 이제 과거에 인풋을 좀 들여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이제 좀 어떻게 하는지 내가 감이 있는 거는 이제 누리고 즐길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좀 맞습니다. 소위 이제 낯선 거,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내 걸로 소화가 되지 않은 거. 그러면 네, 이제 제가 그 좀, 결에서 반대쪽 익스트림도 한번 볼게요. 해석학개론은 그러면 오히려 본인 나름대로 공부를 좀 다시 해본 거잖아요. 학부 수업을 듣고 내 걸로 소화를 하기 위해서 나름의 뭘 앞으로 계속 공부할 수 있지만 그냥 현재 스테이지를 기준으로 볼 때 그거 좀 어떠셨는지에 대한 또 피부로 느껴지는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이제 저는 고등학생 때 공부하던 거 그대로 이제 대학 와서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단한 풀이들을 보면은 그냥 그걸 그대로 모방해서 여러 번 베껴보고, 그다음에 뭐 많은 풀이를 보고 이렇게 다 인풋으로 넣어보면은 응용도 어느 정도 되고 하다 보니까 해석학도 그렇게 하면 될 줄 알고 해석 결론도 똑같이 그냥 교수님 풀어주신 것들 다 암기하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을 막상 봤는데, 근데 보니까 이제 그 뭔가 생소한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되는 문제들을 많이 접해서 다른 과목보다 특히 더 그래서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학 수학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해석회로 끝나고 나서 많이 하게 된 것 같고 이 암기식 공부가 맞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네, 고민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잘해내는 친구들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내가 좋아했던 수학이 이제 수학이 맞나? 하고 이제 수학 쪽으로 원래 진로를 가려고 했는데 이 진로를 설계한 게 맞나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감을 좀 잡은 것 같아요. 그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어, 어, 그 지금 제가 오히려 건드려주고 싶은 거는 대전제인데요. 오히려 그 지금 얘기가 그 대전제 지금 어떤 거냐면 본인이 지금 본인이 뭐가 본인한테 역량 내지 적성이 맞고 아니고를 그 판단의 그 어떤 근거에서 거기서부터 내가 지금 뭘 할지에 대한 의사결정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대전제 자체를 좀 흔들 생각으로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바꾸면 그 다음 얘기들이 다 달라질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런데 뭐에 대한 건드릴 생각이냐면 역량과 적성에 대해서 좀 건드려 볼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만약에 코딩이 남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으면 의사결정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고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만약에 내가 역시나 수학을 예를 들어 해석학교로 하는데 아 이거 너무 쉽네 아 이거 족밥인데 이런 느낌이면 또 역시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도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되나요? 그 말이? 네, 맞습니다. 네. 자, 대조해서 얘기해 볼게요. 그 어떤 경우가 이거에 대조되는 경우냐면 내가 이게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 나는 요리사가 되어야겠어. 아, 나 딴 거 잘할 수 있네. 나 음악도 좋고, 책도 좋고, 딴 거 좋은데, 아, 나는 너무너무 요리가 하고 싶어. 이런 경우. 아, 나는 이것저것 관심 있는 거 딴 거 있잖아. 나 너무너무 창업을 하고 싶어. 아, 딴 거 다 잘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아, 난 그거 필요 없고, 난 이거 심지어 못해도 난 이거 할 거야. 이거가 대전제인 경우랑 내가 이것저것 어떤 그 찍먹을 해봤는데, 찍먹한 나의 경험에 따르면 내가 왠지 이런 것 같아. 이거랑은 두 개가 좀 많이 달라요. 이 대전제가.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대전제가 찍먹을 해본 거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그걸 좀 흔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결정이 틀렸다는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전제 자체를 지금 얘기하겠다는 듯이 이 말이 전달될까요? 네. 그러면 그거부터 혹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지금 그 대들보를 세우고 있는 나의 적성이라는 거를 판단하고 있는 그 기준이 맞게 셋업이 돼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오히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그렇게 그냥 접근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코스학을 들어요. 코스학을 들으면 내가 거기서 실질적으로 퍼포먼스가 괜찮으면 내가 그러면 이 정도면 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아까 이제 밝히기로 서울대에 이제 들어갔다 니 어렵잖아요. 모든 의미에서. 그런데 그 어떤 경쟁 풀에서 내가 잘하면 내가 그래도 잘한다라고 해석해도 된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것 같고 전제가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거기서 못하면 아 내가 이 정도 경쟁력이 그래도 있어야 좀 먹고 살 텐데 라는 거에서 내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세우시면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들은 그 예를 들어서 창업이든 실제로 공부의 길도 그렇고 전혀 그 배경이 없는데 도전하는 경우들이 수준에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예를 들어서 사실 서울대 수학과 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그런데 서울대 수학과생들이랑 막상 대화를 해보면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오히려 더 머지르지에 해당할 거예요. 얘가 예를 들어 수학자라 된다 이런 거라면.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수준에서 이제 볼 수 있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들은 훨씬 더 그거에 비해서 인풋들이 실제로 객관적으로 적은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뭐 수학 박사라던가 뭐 이런 도전들을 하고 공부하는 분들이 이제 심심치 않게 있어요. 그러면 그냥 둘 중 하나겠죠. 그러니까 하나는 정말로 어떤 치기 어린 도전이던가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거던가 아니면 뭔가 그 어떤 어떤 바라봐야 되는 앵글이 그게 전부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의사결정도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학점을 다 A 받은 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 A에서 맞는 그 관문을 열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학점이 A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C나 심지어 뭐 이런 학점들인데 그 C 받은 것들 향해서 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쪽을 지금 본인은 다 배제하고 있다는 얘기, 배제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의미가 되죠. 실제로 내가 정말 적성이 맞는 건 오히려 학부 때 C를 받는 것들일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니까 적성이라는 거는 내가 나중에 이제 학생으로서는 졸업을 하고, 내가 어떤 그 돈을 버는 층에서 내 프로페셔널에서 하는 게 내가 사실 적성에 맞는 게 독립일 수가 있다. 는 거에서 만약에 일단 그래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A 받는 거를 더 잘 받는 거에 대한 의사소통을 지금 저랑 하고 싶은지
아니면 저는 그 C를 받는 전제를 바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금 C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C가 아닐 수가 있고, 이렇게 A라고 생각하는 게 A가 아닐 수가 있다. 그 전제를 바꾸는 거에 대한, 그래서 제가 대전제에 대해서부터 건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로 그 대전제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지, 그것부터 좀 물어보시면요. 그게 없습니다. 그냥, 네, 그게 없어요. 네, 그 본인 스스로가 그가 이게 그런 얘기죠. 비판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찍먹을 했지만 아직 그게 퀄리티 있는 정도의 찍먹은 아니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요.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좀 더 얘기를 좀 나눠봅시다. 그, 일단 제가 보는 관점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는 굉장히 좀 특이한 샘플인데, 이게 어떤 절 띄워주는 말도 아니고 그냥 객관적인 얘기를 하는 걸로 얘기하는 건데, 저는 학부, 석사, 직장, 박사, 그 매 스테이지마다 그 전 커리어를 바꿨어요. 준비 없이. 음,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어떤 나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자뻑이나 그런 거 아니고요. 겪을 거 거기서 다 무식하고 미련하게 겪는 센스에서, 그러니까 저는 약간 보는 인생을 보는 관점 자체가 이게 그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부 나름대로 이제 학점 관리도 열심히 했고 열심히 어떤 열정을 가지고 다녔고 있었는데,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거는 그거고, 그 다음 인생 스테이지에서는 또 그거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지금 고등학교 성적 이런 거 본인한테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그냥 그때 열심히 했던 거가 있고, 그거의 어떤 내공으로 지금이 있는 거지, 그 어떤 찍혀 있는 점수 자체가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어떤 뭐 예를 들어 과외를 하거나 할 때는 뭐 그런 어떤 디테일을 얘기해야 되는 맥락은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맥락에서는 그렇지는 않은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인생에 대해서 보는 관이, 그러니까 동의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냥 제 관점을 얘기하는 걸로, 저는 인생이 짧아서 난 내가 원하는 거를 하고 살고 싶다라는 게 있고, 이건 과거형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거를 하고 살고 싶다는 게 있고,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후회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보통 이제 그 후회라는 결이 저한테는, 보통 전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오히려 그냥 지금 이제 20대 친구니까 20대밖에 얘기하면, 제가 20대 때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부 때 제가 그 호감 있던 여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호감이 있다는 얘기를 못한 게 좀 후회가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서 예를 들어 호감을 표현해가지고 고백을 해서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마음에만 그게 있었던 거를 제가 이제 여러 맥락상 그냥, 그러지 말자 했었던 게 그냥 후회가 남아요. 그냥 그 커피 한번 마셔볼 걸. 그냥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약간 인생의 어떤 후회를 생각할 때, 저는 어떤 안 저지르고, 보통 이게 안전할 때가 있잖아요. 안 저지르면 나한테 아무 일도 안 생기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질러보고 이불킥하는 거를 좀 선호해요. 약간 그게 일단 지르고, 아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또 하다 보면 또 흘러가고, 저는 좀 그런 쪽에서 되게 무식하고 미련한 편이어가지고, 그렇게 오히려 옵티마이제이션의 측면에서는 유리하지 않은 의사결정들을 많이 해요. 기본적으로 약간 그냥 대책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일단 지르고, 근데 뭐는 있냐면 지른 다음에 책임은 지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책임을 진다는 게 할 만하니까 지른다라고 하는, 이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내가 이제 충분히 판단 다 물론 충분히 어떤 헤아려 볼 때도 있지만, 대책이 없는 것 같을 때도 이게 맞는 것 같을 때는 해보는 편에 가깝고, 그리고 그것들 할 때 실제로 잘하는 편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어떤 게 퍼포먼스가 되는 선은, 실제로 좀 오래 다시 거기서부터 다시 인풋을 충분히 쌓아서 다시 이제 거기서 감을 잡고, 근데 이제 저가 보통 자신감을 가질 때는 어떤 때였냐면, 오히려 내가 이제 소위 말해서 그렇게 준비 없이 시작을 해서, 이건 제가 과거형으로 해주는 얘기가 모든 의미에서 아닌데, 현재 또한 그래요. 그래서 시작해서 일단 전 당장 2주만 해도 이제 둘째 육아를 시작해야 되는데 기대가 있거든요. 두려움과 기대가 있고, 뭐 준비한다 이런 개념이랑 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해서 거기서 이제 바다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어떻게 또 살아남으면 그냥 그게, 또 어떻게 되겠지 하고, 또 그 다음 또 더 어떤 이제 지르고.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랬지? 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재밌거든요. 사는 게. 저는 좀 그쪽이라, 인생이.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의미에서 보통 이제 어떤 본인이 이제 서울대에서 어떤 성공한 선배들이 해주는 얘기들이랑은 많이 결이 다른 얘기를 제가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저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저한테는 그냥, 사실 소소인 면이 있고, 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가치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수학자가 된 지금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역사에 남을 그런, 저는 관심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안 되는데, 그런 욕심도 없어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역량도 안 되는 거 아는데,
어차피 저는 그거가 저한테 중요한 가치가. 근데 저는 뭐는 되게 중요한 가치냐면,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랑 티키타카 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일을 하면서 재미있는 거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돈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그지로 살겠다는 얘기는 아니어서 내가 누릴 만큼은 있어야겠고.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내가 빌 게이츠들 보면서 패배의식을 갖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피지 메달만큼 수학을 못하지? 나는 빠가인가? 이런 생각을 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어떤 청혼의 꿈을 품어야 될 때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점에서 그 약간 결이 다른 얘기들을 저는 좀 해주고 싶은 면이 오히려 있어요. 인생 망하게 하겠다는 얘기기도 해요. 제가 어떤 성공이랑 좀 다른 층의 얘기일 수가 있는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 좀 대전제를 좀 더 건드려 보고 싶은데 그 제가 되게 단순하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되게 단순하게. 그 공부하는 과정을 이때까지 솔직하게 얘기해서 혼자 했나요? 친구가 있나요? 혼자 했어. 그 혹시 이 지금 저한테 상담을 구하기 전에 이런 류의 어떤 상담이나 친구들끼리 그런 대화나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냥 액션과 이벤트라는 의미에서 얼마나 있었나요? 횟수에서. 어, 한 2회? 2회 정도? 2번 아, 정도 했던 진짜 것 같아요. 없구나. 그러면 보통 그 네. 혹시 본인 과외 같은 거를 해본 적이 있나요? 네, 과외 오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보통 본인은 가르치는 입장이지. 어떤 본인이 이제 이미 소화가 돼 있는 노하우들을 가르치는 입장이지 본인이 물론 이제 그 어떤 교수님한테 어떤 코스학을 듣고 그런 어떤 수직 관계는 존재하지만 어떤 이제 요런 지금 어떤 내 대전제나 이런 얘기들을 좀 정서적으로 편하게 얘기를 나눠 보고 그런 경험은 지금 별로 없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비교를 좀 해서 볼게요. 일단은 이제 수준에 있는 스터디들 지금 이제 본인도 보고 있겠지만 일단 디스코드 채널을 보면 각자가 자기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수준이랑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 얘기들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게 지식적으로 내가 단순히 뭐를 알고 모르고만 얘기하는 선이 아니라 여러 정서적인 것들이 그 안에서 섞여 들어가고 자 이제 근래 이제 공부하는 분들 중에 제가 이제 이 정신 나간 자들이라 제가 표현하는데 이제 디스코드 지방령들이라 제가 표현하는 경우들인데 이 미친 인간들은 디스코드 이제 키면 그 키는 상주하는 시간이 나오는데 지금 당장 보시면 어떤 자 이게 지금 레코드로 남아 있으니까 그 볼게요. 보세요, 이 미친 인간들. 그 지금 25시간씩 체류하고 있잖아요. 미쳤잖아요. 보세요. 지금 이 방이 유지가 된 게 지금 25시간.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 저기 죄송해요. 지금 이 정신 나간 인간 한 분이 여기 계시네. 실제로. 그러니까 정신이 나갔잖아요. 지금 하는 짓거리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면 이거 미친 거 아니?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게 오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한 2주째 저지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미쳤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온갖 얘기들을 나누거든요. 본인들끼리. 그리고 이제 스펙트럼도 되게 다양해요. 어떤 20대 초반인 친구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학위까지 다 받고 본인 직장들 다니는 분들까지. 그러니까 온갖 얘기들을 이제 보면 본인들 밤새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수준의 기본적인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터디는 매개체고 어떻게 보면 물론 중요하죠. 포트폴리오 저희 중요한 거 알고 커리어 중요한 거 알고 다 아는데 그거 뭐 저희 바보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부는 전혀 아니고 그게 전부는 아니고 오히려 이 매개체를 토대로 해서 좀 이제 티키타카를 하고 내가 그 과정 자체가 재밌는 거죠. 어떤 미래를 위한 공부로서도 너무 중요한 거 맞는데 저희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이 현재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누리고 즐기고 그래서 이제 그 즐길 선들을 보면 아이 미친놈들아 무슨 디스코드 방을 뭐 24시간 이상 유지하려 저 하고 말이 되냐 이런 근데 이거 하는 거 되게 어떻게 보면 미련한 거잖아요 어떤 센스에서는 근데 재밌잖아요 보면 약간 그런 게 기본적으로 어떤 거를 해결해 주냐면 그냥 그 안에서 온갖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면서 그래서 마음을 열게 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어떤 이제 커리어적인 얘기들이나 내가 여기서 어떤 면에서 좌절감을 겪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그게 공감대랑 보편성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거는 그러니까 분명히 스킬적으로 넘어가야 되는 면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단계별로. 그런데 이게 그 혼자 고민할 때는 이게 나만 보게 되잖아요. 그냥 내 시야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내가 부족한 거가 아닌가라는 게 이 대화들을 나누다 보면 과외하다 보면 그런 경험 할 거예요. 어떤 사실 그 부족하다는 친구도 사실 내가 공감이 가고 그게 왜 그런지 나도 겪어봤으니까 알겠고 그러다 보면 해결이 되는 면들이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런 거 비슷하게 일단은 그 수학 공부에서 기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게, 저는 수학만 그렇다고 생각하면 특히나 수학 공부는 달라질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디스커션이랑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눠보면 공감대가 있고,
그 공감대로부터 하다 보면 아, 나도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실질적으로 받는다에 가까워요. 근데 그러려면 필요 조건으로 대화를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이 공부를 생각할 때 정서가 공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알아서 하는 거고 알아서 잘해야 되는 거 맞는데 그거가 대화를 하는 거랑 어떤 대치되어지는 정서는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고 그 어떤 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그 순간들이 있고 그런데 나와가지고 스핏 해봐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해봤고 어떤 공부들을 해봤고 거기서 대화가 되는 사람들끼리 그 얘기를 해봤을 때 그러면 내가 실제로 애매하게 느꼈던 거, 짜증을 느꼈던 거, 환희를 느꼈던 것들에서 대화를 해보면서 공감되어 있으면 아 거기서 또 어떤 받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위로를 받을 때도 있고 근데 또 그걸 이제 하다 보면 정신 차리고 나면 스터디가 오래 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 매개체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결과적으로만 한다면 그래서 지금 그런 경험이 없으면 해보는 거는 제가 권해드리고 싶고 해보드리는 권해드리고 싶고 그냥 그 당연히 학교에서 도 돼요. 좋은 학교니까. 그런데 이제 수준에도 지금 뭐 서울대생들도 되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꼭 서울대생으로 국한해야 되는 것은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 수준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여기서 이제 본인을 좀 드러내고 만약에 어떤 대화를 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공부하는 팀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제가 만들어주는 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산업공학에 대해서 하는 스터디를 하자 이런 거라기보다 일단 그 이제 본인이 지금 카메라를 켜고 실명으로 자기 소속까지 다 드러내고 한 거는 어떤 신뢰에 대한 게 있는 거잖아요. 이 커뮤니티는 그래도 되겠다 있으면 드러내고 얘기를 해보면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생기면 스터디를 만들면 돼요. 그거는 어렵지 않아 하나도. 그 여기 좀 층이 잔다. 그래서 제가 일단 제가 일단 말하고 싶은 건 지금 그 대전제 자체가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코딩을 하든 수학을 하든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 스터디를 뭘로 하기 이전에 본인의 현재 의사결정 자체가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퍼포먼스는 오히려 더 좋아지더라도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할 거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의사결정이 내가 못하는 것들을 배제하고 그나마 잘하는 거를 이제 경쟁력을 높인다 이런 결이라기보다 내가 이것저것 다 그 결들에 맞춰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데 그런데도 나는 이런 쪽이 더 좋으니까 내 한 번뿐인 짧은 인생이니까 이런 거를 좀 더 해보고 싶다가 제가 생각한 좀 더 행복한 층이라고 저는 보는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 얘기부터 좀 건드려주고 싶었거든요. 여기까지 일단 하실 얘기 있으면 좋고요. 네,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보시면 괜찮아요. 일단은 본인 소개를 좀 자세히 한번 해보세요. 그 톡방이나 일단 톡방 정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피챗 같은 걸 좀 요청해보시고 사람들한테 여기 이 디스코드 지방령들을 포함해가지고 이 정신 나간 인간들이 그 대화들을 많이 해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어, 이걸 지금 불씨를 지금 붙이려고 하는 상황인지라 그냥 그 어떤 보통 이제 저희가 사회에서 이제 포멀하게 해야 되는 것들인데 여기서 물론 당연히 이제 뭐 저희 다 예의 없는 사람들 아니지만 얘기하다 보면 좀 친해지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면 그 여러 이제 의사결정들을 할 수 있는 게 돼서 일단은 수학에 대해서 제가 사실 말해주고 싶은 게 그 그런 거를 혹시 이해할 거예요. 제가 이제 수학계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그 프린시플을 좀 설명해 줄게요. 그 본인이 과외하면서 그런 거 느끼지 않나요? 솔직히 돈 받으면서 내가 배운다고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가르치다 보면 맞아요. 깨닫는 점이 많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 스킬 어떻게 푸는지 과거에 알았던 거 별개로 설명하는 입장이 되보니 혹시 공감이 가는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 예전에 과외 많이 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입시 과외 안 한 지 이제 10년이 넘었지만 그 과외 많이 했었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이제 돈 받으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 참 이거 개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끔 했던 적이 있었어요. 내가 뭔가를 배우고 있었을 때. 이거 실제로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뭐를 가르쳐 주냐면 프린시플을 가르쳐 주는 면이 있는데 뭐냐면 두 가지 프린시플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뭔가 수학을 배울 때는 듣는 입장일 때가 아니라 말하는 입장일 때 배운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렇지 않아요? 학생으로서 들을 때 솔직히 코수업 들으면 재미없을 때가 많잖아요. 솔직하게. 듣는 입장에서 그렇거든요. 근데 발표하는 입장이 되면 재밌어요. 이게 좀 전달이 될까? 물론 쫄깃쫄깃한 게 있죠. 내가 발표하는 입장이니까. 근데 해보고 내 노트로 그렇게 만들어 놨을 때 내가 그걸 기억하는 거랑 인풋을 주입당해가지고 그것들을 하는 거랑은 좀 결이 많이 달라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일단 프린시플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게 그 발표하는 입장 내지 말하는 입장일 될 때 배운다가 제가 기본적으로 수학을 배우는 방식이어서 수준에 제가 스터디를 제가 리딩하는 것들을 시킬 때 저는 보통 그 사람들한테 인풋을 주입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말하게 하는 설계를 해요. 어떻게 해서 각자가 알아서 말하면서 배우냐. 라를 자체를 설계해주고 그게 되면 더요. 제가 저 들어가지도 않아요. 아예.
그 본인들끼리 재밌게 그냥 떠들면 알아서 배운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가지고 입장이 뭔가 쌈박한 거를 가르쳐 주는데 어떤 기본적으로 보는 관점이 애시당초 전혀 아니에요. 이게 일단 첫 번째 원리.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원리가 대화의 퀄리티가 중요해요. 근데 그 대화의 퀄리티라는 거는 보통 그 제가 아까 했던 얘기에 다시 이제 연장해서 돌아가는 건데 내가 미분 방정식을 들었고 해석학개론을 들었고 이런 것들은 수학 내지 지식에 대한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식으로서 어떤 거를 더 배워야 되냐에 대한 층의 물음이잖아요. 여기서 보통 간과가 되는 게 사람도 봐야 돼요. 그 지식을 대하는 사람. 그리고 지식을 만든 사람들도 포함하는 얘기로 이 지식을 알려면 사실 보통 이제 초점을 맞추기가 좋은 게 이 지식에만 초점을 맞추면 오히려 비어 있는 거거든요. 제가 느끼는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이 지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의사소통이라는 층위도 같이 봐야 돼요. 제가 보면. 그래야 내가 이걸 온전히 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수학에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내지? 누군가가 이거 연역 이전에 생각을 해냈을 거잖아요. 해석학개론 책에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근데 이런 것들은 그 이제 체계가 잘 정립이 돼 있는 책을 가지고 연습 문제들을 단순히 다 풀 줄 알게 된다고 익혀진다기보다 충분히 책과도 마찬가지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를 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깨치게 돼. 과외하다 보면 그런 것들 있지 않아요? 내가 이거 왜 있냐라는 걸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잖아요. 그래, 일로 와. 내가 깼어요. 맞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질문에서 아까 이제 본인이 어떤 걸 공부할 거의 질문에서 뭐를 그 안에 플러스 알파로 합집합으로 넣어줘야 되냐면 사람에 대한 맥락. 그 사람에 대한 맥락은 나라는 사람에 대한 맥락. 이건 오히려 약간 학문 외적인 얘기예요. 나에 대한 게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들을 커뮤니케이션의 층위에서 그것들을 넣으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모든 것들을 혼자 하려고 하는 거에서 오는 주화인마였을 거라고 저는 솔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사실 대전제가 다 솔직히 동의가 하나도 안 되는 게 코딩이 재능이 떨어진다는 거 솔직히 동의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 볼을 띄워주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그거를 본인 혼자서 뭔가 애써보고 아, 네, 쉽지 않네 이렇게 판단했다는 뜻이잖아요. 그 뜻이. 그리고 맞아요. 지금 수학에 대해서도 지금 난 해석학개론은 자신이 없고 미분방정식에 자신이 있다는 것도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전혀 동의가 안 되는 입장이고요. 나중에 수준에서 공부하다 보면 완전히 반대로 뒤집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그 수준에서는 미분방정식 안다는 소리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학점 네. A++ 받다는 전제에서 해준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본인이 완전 미만을 풀 수 있는 거는 변수가 x랑 y밖에 없어서 아닌가요? xy 치면 풀 자신. 네. 지금은 그런 생각을 맞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조차도 없는 것은 본인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이런 대화들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 XY치로 바꾸는 거 위상수학 배울 때 열나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 주 당장 이제 위상수학 레코드에서 제가 사람들이 연락 갈고 놓은 걸로 아, 지금 이 위상수학 하려면 이거 지금 미적분학 퀄리티가 올라가야 된다. 이따구로 해서는 안 된다. 자, 그 레코드 보니까 가위다 끝나는 거 없어요. 지금 하나도 가르치는 게 없고. 이런 것들은 대화를 해보면서 배우게 돼서 나중에 보통은 연역이 자신이 없다는 건 나중에 알고 보면 그렇게 별게 아닐 때가 많아요. 오히려. 이거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원천의 생각을 공감할 줄 알아야 자신이 생기거든요. 내가 이제 소설을 쓰려고 하는데 그 소설을 어떤 식으로 적혀져 있는 완성품을 보는 정서가 아니라 내가 이걸 만드는 입장 자체를 공감하면 자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그리고 오히려 다른 의미에서 좌절감도 생기거든요. 다른 의미에서. 약간 그런 거랑 이게 학부에서 학점을 단순히 A를 받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자, 그런 점에서 좀 건드려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충분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하신 말씀을 가지고 딱 하나 보는 건 이제 뭐냐면 대화를 충분히 나누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에 대한 그 결을 좀 건드리고 싶은 것으로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좋죠. 그냥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고 그냥 내가 해야 되는 공부 그냥 잘 하면 되지. 그냥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솔직하게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소위 이제 서울대를 나와서 서울대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이제 간판 학교를 나와서 그 이제 학벌로 그 타이틀로 먹고 들어가는 게 너무 커요. 한국 사회에서. 그거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거기서 결국 도움이 되는 거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 애쓴 사람들. 거기까지 가는 거에 대한 그 퀄리티, 그 인풋의 그 퀄리티에 대한 거고 저는 오히려 학점 몇 개를 더 듣냐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거기서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 퀄리티라는 게 이제 서울대라고 하는 걸 필터링해서 다른 데는 별로다. 그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인풋의 퀄리티들을 저 사람은 참 쉽지 않은 거를 이루어냈구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가서 대화들을 충분히 나누어 본 그 경험이 저는 학점을 잘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학점은 제 생각에 솔직하게 생각하면 저는 솔직히 별 관심이 없고요.
뭐 서울대 나왔으면 잘한 거지, 솔직히. 뭐 학점 조금 더 잘하고 뭐 3.6이든 3.7이든 3.8이든 뭔 상관이? 저는 그런 건데 물론 다른 사람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그렇게 보는 거고, 저는 솔직히 심지어 2점대라고 해도 새로운 도전들을 하는 거에서 그런 거였으면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멋있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오히려 내가 이런 거 해가지고 학점 4점대를 유지할 수 있는데, 오히려 내가 정말로 새로운 도전들을 해볼 생각이어서 거기서 학점들을 다 밑바닥을 깔아주고, 그 대신에 내가 어떤 걸 배웠나, 저는 그거는 그거대로 되게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저는 오히려 보고, 오히려 그게 더 모험이고 도전이라고 오히려 인정해주고 싶은 면이 저는 오히려 있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일단은 그 대화의 퀄리티를 높여가지고 학부를 졸업하면, 저는 오히려 그쪽이, 물론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어떤 내가 진로 잡아야 될 때 학점 관리 좀 할 걸, 그런 후회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어떻게든 돼요. 솔직히 뭐 굶어 죽겠어요. 솔직히 그렇다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화의 퀄리티를 높여보는 쪽에서 접근을 해봐라가 지금 얘기해요. 지금 본인이 거의 MT 셋이라는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내 공부에 집중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 경쟁에서 이겨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접근하는데, 오히려 경쟁에서 져버리시고 그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 대화라는 게 결국 나를 위한 거라, 내가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 친구를 사귀고 대화를 해보고 오히려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어떤 나에 대해서 이해가 높아지면 거기서 자연스러운 의사결정이라는 게 생기고 도전이라는 게 생긴다. 그러니까 제가 접근하는 방식에서, 하나만 더 관련해가지고 제가 일단 대화의 층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고, 할 얘기 있으면 듣고 제가 좀 더 다른 층에서 좀 얘기해 줄게요. 저는 수학 공부를 시작했을 때 그 이 대화를 시작한 친구가 아직까지도 저랑 대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심지어 오피스가 옆이고요. 직장 동료이기도 하고 학부 석사 박사를 다 같이 했고 지금 직장, 이거 참 묘한 인연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한 분은 이제 지금 이제 둘 다 이제 학계에 좀 있지만, 그 제가 이제 진로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해서, 보통 이제 진로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떻게 학점 관리를 잘하고 어떤 게 이제 비전이 있고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어떤 제 입장에서 이걸 어떤 무협으로 비유를 해준다면 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강호인이 된다는 거는, 당연히 이제 강호인 둘이 붙으면 누가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아야 되는 그런 어떤 이치에서 제가 이 경쟁이라는 거를 비유해서 볼 때, 그래서 이제 자기의 내공과 어떤 외공을 쌓기 위해서 어떤 특정 이제 문파 내지 어떤 비급 내지 그런 것들이 있기 마련이고, 기본적으로. 근데 그 과정에서 마공을 손을 댈 때도 있고, 내가 어떻게든 빨리 남들에 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런 순간들도 이제 어떤 유혹들이 있을 때도 있고 한데, 거기서 이제 무협에서 늘 하는 얘기가 어떤 주화인마에 빠지지 않는 거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잖아요. 기본적인 어떤 결들이.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을 내가 하다 보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화인마가 오는 순간들이 있을 때,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이제 수술에서 이제 어떤 간판으로 얘기하는 무협지가 광마획이라는 무협지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3월까지 공부하실 생각이었으면 저는 사실 공부 집어치우고 광마획을 읽어보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권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 광마에게 가장 마지막에 보면 이제 장요란이라는 이제 제자가 건마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사부가 이제 건마를 포함해서 넷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부들이 주화인마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가장 이제 후반부에. 그런데 이제 거기서 건마가 해주는 대답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한 명이 빠졌을 때 우리가 서로를 도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공부의 전제가, 내가 만약에 잘하면 살아남고 못하면 죽는 그 룰이 아니라, 내가 이제 어떤 정서적으로 이제 혹은 이제 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한테 어떤 의존적으로 살짝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좀 힘들 때, 그리고 상대방이 힘들 때 그때 조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으면 할 만하거든요. 제 개인의 경험으로는. 그래서 저도 이 공부들을 그리고 도전들을 해오는 삶에서 당연히 힘든 순간들이 적지 않았을 거잖아요. 여러 가지 뭐 대단한 성실을 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모든 의미에서 아니지만, 제가 그냥 평범한 삶들을 사는 거에서 어려운 점도 있었을 거잖아요. 여러 가지에서. 근데 그때 그것들을 어떤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거는, 그냥 시시껄렁한 농담 나누고 낄낄거릴 수 있는 관계가 옆에 있었던 거. 그리고 실제로 그런 조금의 온기가 그거를 버티게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제가 주아인마에 빠져 있는 제 친구를 어떤 친구가 주아인마에 빠져 있는 순간을 볼 때도 그런 식으로 도움을 줘요. 저도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한 10년, 15년 정도의 공부하는 시간들이 어떤 각자의 길을 간 거지만, 거기서 서로가 힘들 때 서로를 지지하고 버티다 보면 어떤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저는 느껴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지금 이 순간도 이제 제가 이제 교수가 돼가지고 또 여전히 어떤 직면한 도전들이 있거든요. 여전히 어떤 이루어야 되는 게 있고 압박이 있고 한데, 거기서 나를 보면 초라해지고 어떤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까. 근데 그런 면이 아니라 그냥 그럴 때마다 다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해요. 그냥 거기서
어떤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시덥잖은 농담을 내가 일상 중에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도움이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실제로 지식적으로 당연히 어떤 전문가랑 대화하는 게 도움이, 근데 그런 면에서 보는 게 이게 고립이랑은 완전히 다른 정서예요. 그래서 아마 그 본인의 선후배들이 해준 얘기들은 좀 그런 거에 가까워져요. 내가 잘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압도적인 경쟁에서의 어떤 그 우위에 있는 그런 거를 추구해야 된다. 약간 이런 정서적 연결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히려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그런 거 좀 못해도 된다. 오히려 거기서 나 자신에게 진솔하되 거기서 이제 같이 그 어떤 대화들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사귀면, 그리고 그거가 오히려 이 어떤 그 쉽지 않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다가 오히려 제 경험에서는 해주고 싶은 얘기고, 수줄에서 제가 만들려는 그룹은 그런 그룹이에요. 그냥 그래서 단순히 어떤 이제 그 토픽이 있어가지고 그 토픽에 대해서 그냥 그 똑똑한 사람들 모아놓고 너 이 정도 따라올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 이거 못 따라? 너는 꺼져. 이게 아니라 그냥 아무도 배제하지 않고, 이 배제하지 않는다는 게 그렇다고 공부 퀄리티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도 절대로 아니에요. 그 아무도 배제하지 않고 그 거기서 같이 할 수 있게 해서 정말 한 5년, 10년 경험에 따라서 뭐 심지어 본인들이 나중에 수술 나가더라도 그냥 거기서 만날 수 있는 관계들이 되도록 하는 거에서 애를 써주고, 그 기본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관점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새로운 도전들 오히려 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현재 보는 관점에서는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기서 압도적으로 경쟁해서 우위가 있는 그거를 최적화를 잘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오히려 반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적화를 오히려 똥망으로 하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괜찮네라는 생각이 들게 해서 오히려 더 엉망진창으로 되는 도전들을 하는 게 오히려 삶의 길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완전 반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제 목적은 어떤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사는 게 목적이라. 그리고 거기서 이런 의미에서 도전들을 하는 게 저는 그쪽이 저는 삶이 더 어떤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저한테 좀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리고 이제 좀 제가 하나만 더 얘기를 해주고 혹시 할 얘기 있으면 또 듣고 이제 수술 스타디에 좀 더 얘기를 해주자면 이래요. 그 광마 얘기에서 그 주인공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놈이 이제 흑도인데 그 갈취를 해가지고 어떤 상인들이나 어떤 장사하는 사람들 갈취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게 주인공한테 딱 걸린 거예요. 딱 걸려가지고 그 이제 그 주인공이 이제 그 회귀물이다 보니까 전생에서 그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예, 표현 잘했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해드릴게요. 예, 말씀 잘했습니다. 맞다. 잠깐만요. 예,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로그인 때문에 잠깐 좀 요청이 좀 와서요. 잠시만요. 지금 저한테 70, 63, 59 이렇게 있는데 뭔가요? 예, 좋습니다. 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필요하면 바로 알려주세요. 예,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 회기물에서 그 전생에 동마였던 사람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전생에서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동마가 사실 흑화돼가지고 동마가 됐었거든요. 전생에서. 그래서 이제 그 현생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전생에서의 빚을 갚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너무 이제 이제 삼국지의 화타 같은 명의인데 이게 이제 대단한 의사였는데 이제 과거처럼 흑화하지 않게 미리미리 때를 묻히려고 데리고 다니는 장면이 있거든요. 주인공이. 그래서 그 때를 묻히려고 작정을 하고 데리고 다니고 있는데 이제 흑도에서 그 이제 상인들을 갈취하는 그 어떤 그 이벤트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데리고 가서 미리미리 좀 때를 묻히면서 제가 지금 말하는 어떤 대화의 층에도 약간 그런 거 좀 비슷한데 제가 좀 말해주고 싶은 면이, 제가 지금, 아까 저 지금 로그인 때문에 잠깐 지금 끊겼는데, 지금 말로 하려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 뭐라고 해야지? 그런 말을 해요. 이제 동마랑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상인들한테 갈취하면서 되게 부자가 된 사람의 그 재산을 다시 갈취를 하면서, 이제 부자가 된 사람이 부자가 되는 노하우를 설명해 주려고 해요. 어떻게 갈취를 해야 부자가 되는지. 그런데 이제 주인공이 그거를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한 말이, 하마터면 부자가 될 뻔했다. 조심해야겠다. 이런 되게 이상한 말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그런 게 되게 와닿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유혹처럼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세상 살다 보면 되게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여러 결에서. 그러면 내가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어떤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 면이 있고 나는 이제 부족하게 느껴지니까. 근데 이제
그 영역들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꼭 비단 돈뿐만 아니라. 네, 그랬을 때 이게 어떤 거에서 좀 대치되는 정서냐면 그 내 한 번뿐인 인생을 살 때 나답게 살다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나답게 다 사는 결의 스테레오타입을 사회가 좀 정해놓는 거를 좀 어떤 되게 따라가기가 되게 좋은 면들이 있다는 거죠. 성공한다는 건 이런 모습이어야 돼. 근데 사실 그거를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어떤 내 회색지대에서 내 삶을 살고 있는 게 나중에 정말 큰 성취로 이어지지 않을지 누가 알겠어요. 허준희 선생님도 그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본인은 계속 길 잃음의 연속이었다고 학부 시절 자체가. 그 길 잃음이 실제로 필지 메달로 연결이 되는 건지 객관적으로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거기서 그 길 잃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 길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길을 잃지 않는 노하우 말고 길을 오히려 잃어도 괜찮다는 정서적인 지점을 확보하는 거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맞는 방향일 수 있다.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지금 때를 붙이려는 거예요. 어떤 학점 어떻게 하면 더 잘 관리할까? 오히려 학점 지금 A인 거가 있으면 B로 가는 거나 C로 가는 것도 오히려 길일 수도 있다. 좀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거고, 그런 스터디들을 만드는 거에서는 제가 관심이 있어요. 좀 전달이 될까요? 자, 혹시 네. 조실 선생님 여러 얘기들 제가 그냥 좀 두서피 말씀 좀 드렸는데, 일단 좀 해줄 얘기 있으시면 듣고, 술스터디 물어볼 거 있으면 당연히 물어봐도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진로를 설정하거나 어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적는 데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도 좋아하거나 뭐 흥미를 느끼는 쪽은 없어서 그냥 제가 이제 최근에 생각했던 거는 그냥 잘하는 걸로 해야겠다. 내 진로나 이런 거를 했는데 좀 생각이 좀 바뀐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그 수학 쪽으로 진로를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그쪽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이제 그쪽으로 결정을 하신 건지 수학 방향으로 아니면 이제 뭐 혹은 내가 그쪽 가가지고 뭐 잘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뭐 자신감이 있거나 혹은 뭐 그거에 대한 뭐 미래를 미래가 그려져서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그 순간의 그 재미나 혹은 이제 그 순간의 그 본인의 흥미에 의해서 결정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대답을 좀 잘 해줄게요. 일단은 전 진짜로 멍청해서 미련해서 일단은 질렀어요. 진짜로. 대책 없이. 물론 근데 그 결은 아니에요. 보통 이제 대책 없다는 말을 할 때 예를 들어 20대 친구들이나 30대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에 몰빵을 한다던가 그다 빚까지 심지어 져가지고 레버리지 해가지고 그러면 진짜 인생 망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그거는 저는 그런 도박이라는 그런 의미의 도박은 당연히 아니고 그냥 내 어떤 선택지들이 주어졌을 때 단순히 있을 때 그냥 거기서 만약에 성 안 되면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센스에서 일단은 그런 의미에서 대책 없이 지르기는 해요. 그런 의미에서. 근데 그게 대체로 질렀다고 해서 제가 만약에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뭐 인생 망하는 게 예를 들어 10억, 20억 빚지고 이런 상황을 상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좀 다른 얘기니까. 일단 여기까지 혹시 괜찮을까요? 그랬을 때 운이 좋았던 건 어떤 거였냐면 제가 이제 석사를 진학했었을 때 그래서 그 정말로 질러서 진학을 했는데 물론 이 진학을 그렇게 했던 맥락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했는데 운이 좋았던 거는 제가 아까 말했던 이제 그냥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서 이제 장윤철 교수를 그때 한 학번 선후배 사이로 만났어요. 제가 저보다 한 학번 후배였고 당시에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했었거든요. 그 친구를 만났던 게 운이었어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리고 제가 잘했던 것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잘했거든요. 수학을 잘했고, 제가 당시에 처음에 만났을 때는 TA대 학생으로 만났었는데, 당시에 만났던 게, 저는 석사 마치고, 이제 당시에 군대 문제 때문에 석사 전문연을 시작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대전으로 옮기는 상황이었었는데, 사실 그냥 끝낼 수 있잖아요. 관계를 모든 의미에서. 근데 제가 그 친구를 잡았어요. 그냥 그때. 제가 그게 잘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말이 정확하게 2012년도 여름이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당시에 이제 석사를 진학하려는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직장을 시작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제가 이제 요구했던 게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랑 만나달라. 내가 이제 직장 다니니까 밥은 사주겠고, 저녁은 맛있는 거 내가 내겠고, 대신에 수학 공부하는 얘기를 들려달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게 제가 그 결정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석사 전문연 3년이잖아요. 그래서 3년 마치는 시점에서 사실 수학에 대한 미련이 있었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수학 공부가 나한테 끝났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잘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니라. 근데 석사를 마치는 시점에서는 제가 경쟁력이 없다는 건 확실했었어요, 솔직하게. 제 마음에서 이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제 수학자로 살아가는 거는 절대 택도 없는 얘기겠다라는 거는 정서적으로 있어서
어떤 군대 문제 해결 겸 여러 의미에서 이제 석사 전문연을 택했던 거는 여러 맥락은 있었지만, 근데 그 얘기가 수학에 대한 어떤 나 이제 수학은 정말로 끝났다 이건 아니었고, 근데 뭐를 원했냐면 그러니까 전문연이 마치는 시점에서 수학으로 경우에 따라서 유턴할 수 있는 선택지를 두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를 두기 위해서 저희 현실적인 거는 그냥 저희가 당시에 봤을 때 저랑 가장 맞았던 친구를 붙잡는 거였어요. 당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제 만나서. 근데 일단 그거가 운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잡고 싶은 사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서울대 사실 잡고 싶은 사람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많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역량이 되고 이제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은 훨씬 더 저보다 높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 사람을 이제 어쨌든 만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보는 눈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와서 들어보면. 그때 이제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2012년도 얘기로 그러니까 저희는 그 선례가 없었어요. 어떤 선배로서의 선례가 없었어가지고 우리가 미국으로 이제 수학 박사를 가서 이제 수학자로 살아남아 보자라고 했을 때 그게 선례를 보고 구체화라는 게 불가능한 거에서 다 막연함 정도가 있었던 가운데 그걸 했었는데 그때 이제 돌아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뭐그 실질적으로 그 어떤 그 객관적으로 이루어갔던 과정들이 그 이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나중에 겪으면서 이럴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었겠냐. 그게 되게 웃기는 얘기였다는 거죠. 당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루었던 거에 대해서 그때 이럴 거라고 하면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경험들도 이제 그 결과적으로 있었고 여러 층위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전히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건 대화의 그 어떤 이제 그 채널을 열어놓은 거가 그런 식으로 동작해서 실제로 그 대책 없이 지른 거를 그리고 이렇게 롱런으로 보면 그러면서 지식적인 것도 고 영양적인 것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게 그 안에서 채워졌어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경험이 이제 있으니까 자신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있다는 게 나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가 아니라, 아, 이게 지르더라도, 그럼 또 내가 거기서 맞는 사람들을 찾아서, 맞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나가면서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 방향으로 누구든 사실 할 수 있겠구나가 그게 있고, 그 기본적으로, 물론 이게 어떤 나에 대한 어떤 과신으로 이어지는 때도 있어서, 여러 결에서 그러다가 얻어맞기도 하고, 여러 결들은 그 안에 기본적으로 있죠. 그게 있는데, 그 아까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시는 제가 그걸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젠슨 황도 그런 표현을 하는 거가 제가 참 좋게 보는 면인데 어떤 표현을 하는 건 이번 전 엔비디아 주식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좋게 보는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그 내가 어떤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잘하는 거를 고른다 내지 내가 이런 활동에만 물론 어떤 걸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맥락은 있지만 그 자신은 하는 것 자체를 다 어떤 걸 하더라도 다 사랑하면서 하려고 한다. 어떤 잘하려고 한다. 그런 표현들을 하는 거를 제가 한번 이제 이제 쇼트 같은 거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하는 거는 결과거든요. 잘하는 거는 그거는 많이 하다 보면 잘 하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뭐가 됐든지 간에 오히려 그거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모든 걸 다 내 삶에 주어지는 거니까. 내 삶에 주어지는 거니까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다 좋아할 수 있는 면이 있잖아요. 어떤 거는 내가 원치 않아도 해야 되는 것들도 분명히 생기잖아요. 살다 보면. 그래서 그것들을 뭘 하든지 간에 거기서 내가 배울 점을 파고들어서 찾고 거기서 이제 하다 보면 또 재밌게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제 하다 보면 제가 이제 고양이 집 청소를 하든 화장실 청소를 하든 그런 것들까지도 심지어 그 어떤 생각해하고 느낄 점들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잘하는 거를 그 안에서 선택해서 그거에 집중하는 이런 결이라기보다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내가 온전히 누리고 느끼고 좋아할 건데 나한테 주어진 것들이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이제 그래도 먹고 사는 거 관련 혹은 이제 내 취미 관련 그러니까 다 좋아하는 거에서 접근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쪽이 그냥 단순히 어떤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롱런으로 보면 훨씬 더 경쟁력이 결과적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본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학점 관리나 이런 거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약간 이런 정서 비슷하겠다. 오타쿠들 있잖아요. 그 본인이 오히려 만약에 내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라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제 샘플들이 많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학점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는지 소위 말해서 아니면 그거에 정말 꽂혀가지고 약간 오타쿠처럼 하는 경우들을 보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거는 그 사람들의 특수성에 대한 게 아니라 접근의 특수성으로서 다른 거라고 인지하는 게 맞아요. 만약에 나도 그런 어떤 매니악하게 파고드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래서 매니악하게 파고드는 거였으면 그 사람들이랑 같은 선상에서 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학점 관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되게 그거가 되어 있는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본 애니메이션의 완전히 이제 덕후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일본 문화 이해라는 학교 수업을 들어요. 그러면 그냥 시덥잖은 거죠. 내가 우리 솔직히 말해 인스트럭터보다 더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머리의 좋고 나쁨이랑 완전히 다른 결이지 않겠어요? 제가 봤을 때 수학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덕후가 되는 길이었어요. 학점을 잘 관리하는 길이 아니라. 그래서 겉에 보면 좀 정신 나갔다 싶은 경우들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 하는 길이어서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해줬던 예를 들어 디스코드 채널에서 저 미친 인간들이 2주일 동안 밤새면서 그 동치관계 정의 얘기하고 있어요. 미친 인간들이잖아요. 그것 볼 때 저는 수학 그렇게 하는 거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수학을 퀄리티 있게 하는 거는 그 지금 이제 분할, 동치할 본인이 다 정의 알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 보고 넘어간 그게 아니라 저 인간들을 물고 뜯고 씹고 하는 거에서 2주 동안 밤새 얘기해요. 본인 그래 본 적 있어요? 미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 좋고 나쁨도 아니라 오히려 이거 되게 미련 멍충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맞는 길이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식으로 본인이 즐기고 있고, 본인들이 즐기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물고 뜯고 씹어보면 얼마나 그 관련된 것들이 나왔을 때 편해지겠어요. 단순하게 얘기한다. 그런 의미에서 인풋을 기만으로 드리는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말이 좀 전달이 될까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내가 즐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잘하게 되는 것일 수밖에 없고, 좀 전달이 될까요? 잘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자신감이 생기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자신감이 당연히 생기죠. 내가 뭐 대단한 어떤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어서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근데 길 잃은 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20주 동안 이퀴런스 릴레이션 얘기한 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보면 길 잃은 건데 저는 그게 오히려 맞다라고 보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혹시 또 묻고 싶은 거 있으면 묻고요. 그래서 그 코스 중에 연희수랑 기대수 이렇게 두 개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냥 이건 이제 다시 본질적으로 뭘 들어야 되냐고 이렇게 돌아오면은 기대수가 지금 2026에 하나 열려 있던데 언제 시작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기본적으로 수술에서 그 일반인 대상으로 도는 거가 직문수가 있고요. 직장인과 문과생을 위한 수학교실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직문수 다음에 연희수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시퀀스로 돌려요. 직문수가 돌고, 연희수가 돌아서, 직문수 4기가 올해 4월에 마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다음에는 음, 연희수 3기를 열어요. 그래서 연희수 3기가 돌고, 다음에 직문수가 돌고, 그렇게 왔다 갔다가 도는데, 지금 이제 직문수 보면 좀 뭐가 좀, 분위기가 재밌을 거냐면, 수학적 배경은 본인과 비교도 안 되게 부족한 사람들이 그 안에 공부를 하거든요. 수학적으로는. 이거는 띄워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얘기하는 거 보면 어떤 좀 다를 거예요. 다르다는 게 어떤 거냐면 다들 이제 입이 다 실룩거려요. 기본적으로. 입이 실룩거리고 본인이 어떤 알든 모르든 영혼을 끌어모아서 막 씹으래요. 어떤 남겨놓은 음, 코드 얘기들을 이제 보면. 근데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수학을 배우는 프린시플은 들을 때가 아니라 말할 때라 가지고 그거 실제로 뭐 레코드 보라는 얘기는 아니고 직문서 레코드 보면 제가 사람들 만나면 뭐 하냐면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혹은 이제 3차 방정식 암산으로 풀기 행렬식 2 곱하기 2 행렬 막 이런 거 되게 쉬운 얘기들인데 어떻게 진짜 이제 엘리멘트라는 센스는 정말 쉬운 얘기들인데 정말 할 수 있게 계속 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본인들의 표현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과정에서 수학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리고 보통 보면 저랑 공부하는 이 메인 세션이 아니라 본인들끼리 디스코드 라운지에 모여서 대화를 하고 근데 실제로는 그럼에도 이 직문서에서 다루는 거는 예를 들어 해석학개론 뭐 대수 그러니까 추상대수 선형대수 미분기하 복수해석 대수기하 통계학 이런 얘기 다 다루거든요 실질적으로 되게 쇼컷으로. 그래서 오히려 이 어떤 큰 체계를 이제 원래는 수학 학부를 다 나와야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되게 쇼컷에서 배우게 한 가운데 엘리멘탈한 것들을 가지고 다 다룰 본인이 실제로 논증과 계산 다룰 수 있게 한 가운데 그 다음에 수술에서 들어와서 뭐 기대수든 뭐 연희수든 할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포인트는 대화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제가 만약에 지금 이제 대화에서 그냥 시덥잖게 느껴졌으면 시덥잖게라는 게 좀 울림이 좀 근데 본인이 울림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해주는 걸로 울림이 없었으면 연희수라고 할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이게 커리어상 맞기 때문이야.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설계해 놓은 목적이 맞아요. 그래서 그거 들어와도 당연히 되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직문수를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본인이 다 아는 얘기일 거거든요. 초반부 얘기들은 익숙함의 층에서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오히려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거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는 거가 어떤 건지 이거는 직접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돼서 오히려 컨텐츠 자체를 챌린지하게 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수준에서 언제든지 만들어줄 수 있는데 오히려 그거보다 컨텐츠 자체에서 오히려 정서적으로 편한 것에 시작해서 오히려 대화의 퀄리티가 올라간다는 거를 경험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연위수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하는 게 2 곱하기 2 행렬 스펙트럴 티어럼 뭐 이제 Q 인버스 DQ 그거 있죠.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는 지식은 다 아는 얘기일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대화의 층위에서는 재밌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권해주고 싶은 면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오히려 자신감을 얻게 되면 이게 자신감이라는 거가 수준에서 대학원 콘텐츠를 어떻게 접근하냐면 수준의 현재 대학원 콘텐츠는
그 4.5개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리만의 수학에 대해서 알릴 생각으로 수술이라는 컨텐츠를, 그러니까 수술이라는 채널을 만들었기 때문에 리만의 복수에서 그리고 대수학의 아름다움. 이것들이 대학원 수학으로서 예를 들어서 이것들은 실질적으로 대학원에서 배우는 대수기하나 뭐 이제 미분기하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포괄하는 더 큰 세계관으로 가르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리만의 복수에서 대수학의 아름다움 그리고 위상수학 경영은 서울대 기준으로 그러니까 석사 때 못 배우는 정도의 얘기들을 가르쳐요. 실제로. 그거랑 또 뭐가 있냐? 확률론과 미분기하는 미적분학이다. 이거는 지금 올해 이제 지금 인스트럭터로 하는 분이 이제 칼텍에서 이거를 학부랑 대학원을 이제 가르쳤던 이제 장인철 교수가 이제 올해는 이제 인스트럭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브라이언 최라는 이제 PD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랑 올해 이제 PD를 하나 만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수준의 스터디는 보통 어떻게 접근하냐면 보통 이런 대학원 컨텐츠를 접근하면 그 연역에서 프리 레코드를 요구하잖아요. 연역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근데 수준에서 요구하는 거는 미적분학 계산만 요구해요. 그러면 다들 보통 이렇게 생각해. 나 그거 할 줄 안다. 아니. 그게 보통 아니라는 거 깨닫는 게 한참 걸려요. 그리고 이게 어떤 오히려 수학 공부를 덜 해보면 예를 들어 해석계로는 어렵다는 느낌을 받고 일변수적 분학은 쉽다는 느낌을 받아요. 일변수적 내가 잘하는 익숙한 근데 그거는 잘한다고 느끼는 거는 내가 풀리는 문제만 쉬운 문제만 풀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 손발을 묶고 하면 진짜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정서가 나중에 이렇게 바뀌어요. 아, 이거 해석학개론은 껌이고, 실제로 내가 모르는 건 이렇게 가는 거에서 수술해서 그 의도로 이 메인 스터디에서 제가 보통 리딩하는 것들은 이 정서를 바꿔요. 왜냐하면 이 연역이 어디서 나왔겠냐라는 걸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지 않겠느냐. 근데 그것들을 실제로 만들어낸 입장이 되는 걸 공감하도록 설계하는 거를 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시키고요. 설계를 해주고 따라와라가 아니라 그 큰 체계만 설명을 해주고 충분히 그냥 물론 맥락들은 좁히지만 그래서 이제 본인 입장에서 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가 실험 설계가 가능한 미적분학을 가지고 이 개념들을 설계할 수 있는지 그거를 가르치고 본인들끼리 얘기하도록 장을 두는 거예요. 기본적인 수수료 스터디 방식.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프리레쿼시는 미적분학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대학교 1, 2학년들도 미적분학 훈련을 한다면 보통 다시 다 훈련해야 돼요. 수시로 와가지고 보면 보통 저 서울대에서 보통 훈련 잘하는 걸로 알면 서울대에서 이제 대학원 TA 하는 경우도 좀 수시로에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훈련이 되는지 알면도 불구하고 보통 미적분학을 안다라고 느끼는 경우들은 보통 미적분학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100%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 미적분학 훈련이 되면 바로 수준의 대학원 컨텐츠는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커리어적으로는 그게 더 빨라요. 오히려. 원래 안 그러면 이거 다 배워야 되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그 배우는 과정들은 역시나 이제 기대수로 편입을 시켜 놓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확률론과 미적분학, 미분기하는 미적분학이라는 말 맞다나 원래는 대학원 확률론 및 어떤 최적 어떤 옵티마이제이션을 배우려면 뭐 알아야 되는 거 많잖아요. 전 그 알아야 되는 걸 부인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배우는 방식은 일단은 내가 계산의 층에서 정말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 연역으로 쌓는 거는 연역으로 쌓는데 시간을 두도록 이제 기대수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안배가 되어 있어요. 뭐이 정도면 답이 될까요? 또 물어보시면 물어보고요. 네, 제가, 일단 캠이 꺼져가지고, 일단, 대화로만 좀 하겠습니다. 그, 기대수 2026도 거기 디스코드에 나와 있는데, 제가 욕심에는 그냥 직문수와 기대수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뭐 이것도 추천하는 방식인가요? 그거는 그때그때 맥락에 따라 다른데 일단은 직문수 4기에서 기대수 팀이 올해 하나 나올 거예요. 일단 그래서 직문수가 마치는 시점에서 왜냐하면 제 입장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화의 질이 퀄리티가 이미 올라가 있는 팀들이 많아서 거기서부터 기대수로 연결할 수가 있어 그래요. 그래서 하나는 기대수로 갈 수 있는 방식이 직문수를 해서 그 팀에 들어가 있다가 가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겠고 그것과 별개로 올해 어차피 제가 기대수 기수를 이제 7, 8, 9기 세 가지를 만들 거여서 지금 하고 싶은 경우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멤버십 공개로만 올려놓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상담을 하신 양시영 선생님 포함해서 기대수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 입장에서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만들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본인 소개를 해가지고 기대수 하고 싶다고 이제 하면 물론 저한테 필터링은 돼야 돼요. 어떤 이거 해도 되겠다라는 거는 돼야 돼서 팀이 나오면 이제 리더가 나와야 되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둘 다 하셔도 그런 의미에서 본인 선택해서 하셔도 좋습니다. 어필을 하라는 말씀이 그냥 단톡방에 있는 데다 기대수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올려도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두 가지 얘기해주고 싶은데, 만약에 문제가 되면 제가 알아서 필터링 해줄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마이크로 마네징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서로가 존중을 하고 그런 선들도 필요한데, 그 선을 실제로 어긴다라고 여겨지면 제가 들어가서 개입을 해서, 이제 단톡방에서 보셨겠지만, 제가 그 말을 적어놔요.
그 채널직이 권한으로 분위기에서 문제가 되면 어떤 개입할 수 있다라는 거가 수질 커뮤니티에는 지금 현재 대전제로 있고요. 그래서 그 네네. 제가 이제 개입을 하는 게 있고 오히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톡방이든 디스코든 이런 것들은 사람들과 내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창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표현을 하는 자체에 대해서 어떤 가부에 대해서는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고 어차피 재산에서 문제가 된다 싶으면 개입할 거고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거기서 오히려 더 이제 등 떠밀 거고 하는 면에서 표현들을 가지고 실제로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떻게 할지를 오히려 본인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그 집문서로 저는 하고 있다가 그래서 대화한 능력 좀 기르고 따라서 마치는 시점에 기듯으로 이어지는 방향성으로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그러니까 얘기가 잘 흘러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본인 지금 학부 다니는 거 열심히 하시면서 그 실제로 그 어떤 어떤 손해 보는 정서에서 하는 건 못 드리면서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 어떤 메인 스터디 들어가도 되고요. 보통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출산 때문에 한 4, 5주는 쉬어 갈 거거든요. 메인 스터디를. 근데 그 굴러는 갈 거여가지고 제가 이제 대타로 맡겨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 진행이 되게 할 거라 그 메인 스터디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본인한테는 지금 중요해. 그 지식은 지금 사실 본인은 배울 게 없을 거라 지금 다루는 얘기들이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재밌다라는 거를 느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중요하게 보는 측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심지어 재밌다고 안 느껴도 좋아요. 그냥 오히려 뭐냐면 대화를 하면서 어떨 때는 짜증도 좀 부려보고 아니 뭐 뻔하지 않냐. 그냥 솔직한 얘기죠. 진솔함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대화들을 맞춰보다 보면 공감이 가는 것도 있고 내가 사람들한테 공감을 시켜야 되는 면도 있고 그렇게 대화들을 해 보시면서 그 경험을 갖고서 학기를 시작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 그럼 학기 시작하면 또 사람들이랑 또 남들 친해지면 될 거잖아요. 또 학교에서 그렇게 해보시면 뭐 괜찮지 않을까 싶고 그러다 보면 정신 차리고는 수요일에 여러 스터디 하고 있을 가능성은 높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제가 수술에 가입한 목적이 그 대화적인 측면에 대해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동의하는데, 근데 그 학문적인 측면 자체에서도 좀 얻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가입을 한 거라, 그, 원래 제가 공부하고 싶었던 쪽이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이라는 그 교재인데, 그걸 공부하기 전에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게 좀 아직 부족한 것 같아서, 그 해석학을 좀, 다루는 스터디는 현재 없나요? 기대수에서 다루고요. 초반부에. 아, 다루고요. 네. 그 기본적으로 그 이 스터디들 각자는 각자한테 맞게 포트폴리오로 운영이 돼요. 그 어떤 전체 매개체가 있지만 그래서 이건 오히려 어떤 거에 가깝냐면 그 매개체를 토대로 모아버리면 실제로 그 자 그냥 표현을 좀 실례의 수준 이렇게 쓸게요. 본인처럼 배경이 실제로 부족한 사람들끼리 어차피 스터디를 해봤자 망해요. 단순히 얘기하면. 아, 오히려 네. 그거보다 그 어떤 대화의 층위가 맞춰져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토픽들로 연결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 각자한테 아, 맞춤형으로 네. 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준에서 지금 그 공부들을 하나 가는 경우들은 지금 이제 그냥 이건 뭐 본인 직접 보면 돼요. 어떤 기대수 각 기수들이랑 그거 보면 각자한테 다 맞춤형으로 진행이 되고 오히려 대화의 층에서 확신이 되면 구체적으로 포트폴리오로 커리어로 연결이 되게 오히려 설계를 해줘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그걸 단순히 안 해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 옵티마이저 중요한 저 100만 원 동이에요. 모든 의미에서. 근데 그걸 단순히 지금 본인이 오히려 고민하는 건 단순히 책을 뗀다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니까 고민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맞아요. 예, 그거가 되려면 지금 저는 그 스터디 종류, 그러니까 컨텐츠를 신경 쓰기보다는 지금 본인의 현재 층에서는 지금 본인이 대화 경험이 지금 없으니 대화를 하면서 알아간다는 거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 퀄리티가 올라가게 되고 그럼 그 안에서 이 토픽, 그래서 본인이 그 컨텍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을 필요 조건으로 요구하는 그것만 하겠다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정확하게는. 맞습니다. 수학 자체를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더 깊게. 네, 그게 되는 방식으로 하는 최선이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배제하겠다는 거나 커리어적으로 어떤 그 이제 변죽만 올리겠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 커리어도 당연히 중요하죠. 네, 그러면은, 제가 살짝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기대수 지금 그 디스코드에 올려있는 그 실기 그거는 그 말씀하신 직문서가 종료되는 시점에 딱 개설되는 건가요? 이렇게 아, 계산돼요. 아니면 모으는 거? 그 지금 네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말들을 할 때 책임을 져야 되는 말들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약속해 놓은 게 현재 어디까지냐면 직문수 기수가 마치면 직문수에서 오지호 선생님을 토대로 이제 리더로 하는 기대수 팀을 올 2026년에 하나 만들 거고요. 전달됐나요? 네. 하나 만들 거고 그거 말고 네네. 제가 올해 지금 목적이 제가 이제 기대수를 100기까지 만드는 게 제 목적이라서 사실 지금 매해 3개씩 나오는 게 지금 올해 좀 문제인 상황이긴 한데 제 목적화에서는 근데 그 지금 작년에 이제 만든 게 4기, 5기, 6기를 만들었거든요. 25년도 기준으로. 그리고 올해는 제가 네. 7기, 8기, 9기는 만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만드는 게 그냥 단순히 제가 공지를 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대화가 지금 발생을 한 거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거기서 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설명을 해서 그러면 사람들 중에서 나 기대서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대화가 되도록 하고 그리고 그게 팀이 될 것 같으면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만들 수도 있어요. 전달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달 는 이해됐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6기는 그 리더인 분이랑 제가 2시간 얘기하고 바로 만들었어요. 제 입장 확신이 바로 왔거든요. 이건 해도 되겠다. 해야 되겠다가 있어서 원래는 제가 6기를 작년에 만들 생각이 없었는데 그렇게도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직무수 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내시기 전에 그래서 오늘 그 대화를 해보셨는데 오늘 좀 대화를 나누고 어떠셨는지 어떤 소회나 감상 정도까지 하고 레코드 마치면 어떨 겁니다. 일단, 제가 그냥 진로나 방향성을 너무 단순하게 일차원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좀 대화하면서 하게 됐고, 그래서 일단, 뭐, 그냥 무작정 저질러보자가 이제 답은 아니지만, 또 일단 공부를 좀 어느 정도 깊이 있게 한 다음에, 뭐, 진로나 나의 경쟁력을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그 상담은 레코드는 여기서 마칩니다.